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0월 마지막 공모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입니다. 이름이 기니까 시몬느라고 부르겠습니다. 시몬느는 약 4천억 원을 모집하면서 코스피로 상장하는 초대형 종목인데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명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회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명품은 프레스티지와 어포더블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비싼 것 그리고 적당한 것으로 가격에 따라 구분이 된다고 보입니다. 프레스티지 럭셔리 브랜드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가 힘들다는 버킨백에 에르메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샤넬, 루이비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착용했다고 기사가 나온 시계가 있는데요. 파텍 필립입니다. 화면 가운데에 있는 롤렉스보다 더 비싼 시계 브랜드이죠. 그리고 주얼리 브랜드로는 불가리나 티파니가 이 프레스티지에 해당되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어퍼더블 브랜드로는 하와이나 괌에 놀러 가신 분들이 많이 사온다는 코치가 있고요. 토리버치, 마이클 코어스 등 주로 미국 쪽 브랜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브랜드인 세이코도 시계 쪽에서는 어퍼더블에 속할 텐데요. 명품을 잘 모르지만 시몬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깔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시몬느는 어포더블 럭셔리 브랜드의 가죽 제품을 ODM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던 코치, 마이클 코어스 등이 시몬느의 고객사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들 브랜드의 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ODM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청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객사가 시키는 대로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을 OE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몬느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주요 브랜드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같은 기업에게 의뢰하는 것은 꺼림칙하겠지만 시몬느는 이들 미국 브랜드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미국 브랜드와 협업해왔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와 마크 제이콥스는 브랜드 런칭 시점부터 첫 물량을 협업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들 두 브랜드는 2000년대 초반에 셀린느와 루이비통 디자이너가 독립해서 만든 신생 브랜드죠. 런칭 파트너로 시몬느에게 첫 제품의 샘플 디자인과 소재 개발을 일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몬느는 다른 ODM 업체와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몬느는 가죽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핸드백의 매출 비중이 약 8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갑 등 소형 가죽 제품으로 매출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 재미난 부분을 찾았는데요. 제품의 평균 공급 단가가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백은 약 39,000원, 지갑은 약 15,000원이었는데요. 이렇게 공급된 제품이 실제 판매될 때는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여 판매되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어포더블 브랜드 제품이 이 정도이므로 프레스티지 브랜드 제품은 원가의 약 40에서 50배는 가격이 상승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것이므로 이런 가격 구조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몬느는 핸드백을 ODM으로 공급하는 회사 중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마켓 쉐어를 약 10% 점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 주요 브랜드를 대부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느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공모자금 중 약 330억 원으로는 동남아시아 쪽에 신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명품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70억 원으로는 친환경 소재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유럽 공방도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가죽이 아무래도 동물에게서 얻어지다 보니 요즘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을 재활용한다든지 패브릭으로도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공방을 인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명품 시장도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가방 판매가 많이 축소되었는데요. 그리고 금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시몬느가 공급하는 어포더블 제품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가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글로벌 명품 시장을 주도하게 될 수요는 결국 중국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 세계 명품 판매량의 약 47%가 중국에서 소비가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명품 산다고 하면 루이비통이나 구찌를 떠올리듯이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포더블이 성장하기 힘든 시장인데요. 그래서 구찌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뱀, 호랑이, 벌 등을 제품 디자인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명품 브랜드들이 공을 들이는 주요 시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유럽 쪽 명품의 제품은 당연히 유럽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들었으니 이 가격이다라고 브랜드들이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표에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공방을 하나 인수해서 이런 브랜드들의 물량을 그 공장을 통해서 수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무 현황 볼까요? 시몬느의 재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준 유동 비율은 261%, 부채 비율은 59%인데요.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손익을 보면 20년도에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매출이 약 40% 감소했습니다. 이익도 비슷하게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약간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미루어 보면 20년보다는 개선은 되겠지만 아직까지 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순이익률이 약 10%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ODM 업체이다 보니 마진폭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운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청약 정보 말씀드릴게요. 10월 4주차는 4종목이 청약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시몬느는 카카오페이, 피코그램과 청약 일정이 겹쳤는데요. 이 세 종목 중 카카오페이는 100% 균등 배정이므로 비례 청약은 시몬느와 피코그램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몬느는 초대형 종목이고 피코그램은 초소형 종목인데요. 그래서 맞대결이 조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시몬느는 837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그런데 구주 매출이 80%입니다. 처음에 잘못 본 것인가 하고 몇 번을 다시 보았는데 80%가 맞습니다. K카 느낌이 나죠? 여하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금액은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약 4천억 원입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재무적 투자자인데요. 뉴스를 찾아보니 블랙스톤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상장으로 보유 물량의 약 3분의 1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K카와 마찬가지로 재무적 투자자의 엑시트를 위한 상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K카는 최대 주주의 투자금 회수였다는 게 약간의 차이라면 차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일단 25% 비중으로 209만 주를 배정합니다만 이 종목도 우리사주 조합에게 최대 비율 20%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167만 주인데요. 시몬느의 작년 기준 직원 수가 338명이었는데요. 그럼 1인당 약 4,950주를 받게 됩니다. 증거금이 약 1억 7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사주 물량 미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미달이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배정 물량의 50% 정도 미달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 미달이 나온다면 직원들도 외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은 비중이 30%가 될 확률이 커 보이지만 일단은 2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공동 주관하고요. 다만 청약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5,500주, 미래에셋증권은 83,000주입니다. 미래에셋 한도 기준으로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이 약 20억 원이 필요한데요. 한도 걱정 없이 청약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서브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청약 한도는 6,500주입니다. 그리고 세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시몬느는 그래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좋은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없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도 20%입니다. 물론 우리사주 물량이 미달이 되면 비중은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유통 물량 수준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이나 전환사채 등 상장 후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일체 없는 깔끔한 종목입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 볼까요? 일단 국내에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선정했고요. 홍콩과 대만 등의 ODM 기업 4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5개사 모두 신발과 의류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가방을 ODM으로 공급하는 회사는 시몬누와 비교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 신발과 의류로만 정했습니다.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문제는 평균 PER로 30.5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하여 691억 원을 공모가 선정에 반영하였고요. 평가 시가총액으로는 약 2.1조 원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할인율 24%를 부여하여 상당 공모가로 47,900원을 책정하는데요. 이 공모가가 어떤 수준인지 저 나름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해볼게요. 두 기업 비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업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시몬느와 비슷하게 마이클 코어스나 코치 그리고 버버리에 핸드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몬느보다는 사이즈가 적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종목 비교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한섬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백화점 가면 2층이나 3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타임, 마인, 시스템 등 한섬이 보유한 브랜드들인데요. 그리고 이 기업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인수를 했거든요. 그럼 이 두 종목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의 10월 14일 기준 시가총액은 2,694억 원입니다.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보니 206억 원이 나오는데요. 그럼 PER은 13.1이 됩니다. 한섬은 14일 기준 시가총액이 1조 369억 원이고요.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하면 1,024억 원이 됩니다. 그럼 PER은 10.1이 되는데요. 자, 시몬누 보겠습니다.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연환산된 순이익은 692억 원입니다. PER이 23.2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높죠? 그럼 하나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몬느의 주요 고객사인 코치 브랜드를 보유한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인데요. 시몬느 제품을 실제 판매하는 브랜드이므로 이 회사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피스트리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13일 기준 시가총액은 106.9억 달러, 그리고 1분기 순이익이 9,170만 달러, 2분기 순이익은 2억 달러였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약 2.9억 달러가 되는데요. 원화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1달러를 1190원으로 변경을 해주었는데요. 그럼 시가총액은 약 12조 7천억 원, 연환산된 순이익은 약 7천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시몬느와 비교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가총액과 순이익을 반영한 테피스트리의 PER은 18.3입니다. 어떻습니까? 코치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의 PER이 18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의 PER이 23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구주 매출을 위한 공모가로밖에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청약을 해야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서 케이카처럼 공모가를 낮추는 결정을 하더라도 청약하기가 위험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에게 인정받는 자랑스럽고 좋은 회사이지만 욕심을 부린 구주 매출과 공모가가 모든 것을 망친 느낌의 종목입니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시몬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저녁에는 시몬느와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7월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청약을 계속 연기하는 바람에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